안녕하세요. 오늘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네, 어제 토요일 15일. 사실 저는 어제 실망한 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실망을 좀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당하신 그 해 우리가 삼성동에서 할 때도 그때도 비가 왔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현충원 갔을 때 10시에 유경수 여사님 추모식 할 때 비가 억수로 갑자기 쏟아졌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거는 유경수 여사님 또 부모님의 눈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슬펐었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삼성동에서 집회할 때도 비가 엄청 쏟아졌었죠. 네, 삼성동에서 시작할 때 쏟아졌고, 네, 대체로 비가 왔었고, 저희가 강남역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계속 비가 온 것 같고, 네, 2019년도 작년에도 비가 작년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작년에는 많이 더웠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올해 사실 저는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책을 팔려고 해서 책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생각도 없이 이제 뭐 하여튼 웬만하면 테이블을 좀 펼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한민호 본부장 책을 팔려고 했던 분은 출판사였는데 그분들은 비가 오고 하면 책이 눅눅해지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비가 오면 또 종이가 물을 머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국은행 갔을 때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테이블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정찬 기자님 그 탄원서 그거에 대한 연대 서명을 받으려고 서명을 받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뭐 종이도 젖고 종이도 눅눅해지고 펜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조바심이 났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현충원 가셨던 분들이 오셔서 뭐 사람들이 몰리니까 한국은행 앞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고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길 건너서 분수가 있는 그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뭐 저는 또 거기까지 장소를 이동하기가 좀 그렇고, 뭐 비옷이나 우산은 가지고 갔지만 또 그걸 쓰고 뭐 입고 쓰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는 좀 불편해서 네, 그런 뭐 비옷을 입지도 않고 우산도 들지도 않고 했더니 또 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불편해서 좀 그런 게 아니었었다면 좀 이동이 좀 자유로웠었는데 그런 게 좀 불편했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거기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찍 끝나면 강화문으로 가서 머리숱을 좀 보태주도록 하자. 어차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 모여야 되겠죠. 사방에서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침 또 일찍 끝나고 하면 가서 모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고, 사실 전날 14일 날 제가 또 아는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저도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나 하여튼 제가 11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유튜브를 좀 보고 이거저거 봤는데 거의 뭐 12시 돼서 이거 내일 집회를 안 하겠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마 당에서도 아마 늦게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뭐 그런데 뭐 저는 뭐 어찌하든가 별로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은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또 그리고 한국은행 앞에서 하기에는 장소도 좀 그렇고 사방을 다 우리한테 막아줄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상태대로 받아들였는데, 어제 집회가 끝나고 저는 또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 앞에다 세웠었어요. 뭐 책이 많아서. 그래서 차를 또 제가 아는 호암동에다 세워놓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강화문 쪽으로 갔더니 동아면세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정강훈 목사가 연설을 하고 있는 거를 뭐 들으면서 이제 쭉 올라갔었죠. 402번을 타고 갔는데 대한문 쪽에서 운전기사가 집회를 하고 있어서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시청 쪽에서 유턴해서 내려줘 버렸어요. 그래갖고 대한문 그 가까이서 쭉 올라갔었죠.
올라가서 네, 정강훈 목사의 연설을 듣고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광화문 쪽으로 위에 경복궁 쪽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 보다가 세월호 우리가 놀리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노란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좌파들끼리 이제 좌파들끼리 난리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그 피켓에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2014년 세월호 사건 경검 합수부 본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장 소환 수사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지금 여러 사람을 잡아놓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1명 있는 재판도 있고 또 7명인가 있는 재판도 있고 또 조윤선 장관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또 당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분 이런 분들이 동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항소심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해양수산부 장관 차장은 또 지금 잡아넣어갖고 11명인가 여기 재판에서 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예. 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보고 이승윤 현재 중앙지검장을 당장 소환 수사하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월호를 하니까 막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몇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 여자가 지금 피켓 들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 이승윤 누구냐? 추미애 저 꼬봉 아니냐고. 추미애 꼬봉 이승윤을 이승윤 중앙지검장을 당장 소환하랬으니까 이거는 뭐 저 촛불 여자긴 해도 이거는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나보고 말귀는 못 알아듣는다고 저를 도리어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특별수사단 보고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당장 소환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좋은 거죠. 박수 칠 일이죠. 이제 저들끼리 좌파들일지 뭐 저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걸 보고 사진도 좀 찍고 하다가 계속 이제 올라갔어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집회를 경복궁 뭐 몇 번 출구인가 여기서 한다고 그래. 그런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경복궁 쪽으로 쭉 올라간다고 갔는데 그 청와대 가는 길 그 작년에 뭐 정강훈 목사 측이 기도한다고 모였던 그 골목으로 청와대 가는 길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보고 그랬더니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와서 또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 그 차벽을 청와대 쪽으로 가는 차벽을 막았는데 그 차를 막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또 몇 번 하길래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또 뭐 고함도 외치고 구호도 외치길래 저도 같이 외치고 그러고 쭉 있었었죠. 그렇게 모였다가 이제 화장실을 좀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경찰이 차로 그 후진을 하면서 사람을 밀어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나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또 뭐 그런 이제 나왔다가 그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누가 뭐 신의 한 수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사망한 거는 아니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그 집회 장소에 배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또 보고 있다가 청와대 들어가는 그쪽으로 있었더니 뭐 성천경 씨가 와서 구호를 외쳤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갖고 소리가 잘 안 들렸었어요. 다시 그 동아면세점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또 거기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그쪽이 청와대 들어가는 골목에서부터 그 강화문 그 경복궁 들어가는 그 강화문 거기까지 사람들이 또 막 굉장히 많이 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있다가 같이 사람들하고 야유도 보내고 구호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좀 음료수를 사려고 한참 그 편의점을 한참 내려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갖고 내려오니까
길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경찰한테 밀려갖고 양쪽 그 인도로 다 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도에 앉아갖고 상황을 이제 보고 있다가 사람들도 이제 계속 밀리고 좀 없어지고, 그래서 내일 즉 오늘 다시 광화문에 나와보던가 하고 그냥 오늘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거의 한 9시 가까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만 하고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당에서 정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광화문으로 몰리니까 우리가 일찍 끝나고 광화문 쪽으로 가서 그 사태 추이를 봐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일찍 끝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갑자기 병원에서 코로나 중국 폐렴 확진자가 튀어나왔겠어요. 선거 때는 자기네 공치사느라고 잘 막았다고 하면서 환자가 없는 것처럼 떠벌리고, 그리고 8월 15일이 되니까 갑자기 환자가 많이 나왔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믿으라고요. 네. 그랬는데 사실 뭐 저희가 전단지도 뭐 수십 장을 뿌리고 수십만 장을 뿌리고 현수막도 그렇게 많이 내걸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람도 없이 집회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그것도 13일이었나요? 이때 막바지에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집회를 행정처분으로 중단하라 이렇게 나온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혔죠. 이야, 이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8월 15일 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인다고 하니까 이제 쫄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우리가 뭐 나눠준 전단지는 현수막이 너무 아까워서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4일 날 거의 뭐 12시 가까이 다 돼서 저도 알았고, 하여튼 당에서도 막 늦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저도 늦게 알았죠. 그리고 뭐 국토본 민경호가 하는 그 집회하고 일파만파 일파만파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동아면세점하고 뭐 민경욱 씨가 하는 데는 을지로, 우리가 지난 7월 25일 했던 아마 그쪽인 것 같았어요. 을지로 있고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문재인이가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이 우리가 무섭구나, 또는 이참에 너들 한번 엿먹어라 하는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또 뭐 당에서 고심 끝에 결정을 했다 하니 뭐 저는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문재인이가 그따위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들 말대로 해주지. 우리도 너들 놀려 먹을게. 우리가 뭐 집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뭐 어제 물론 뭐 15일 날이 상징적인 날이긴 했지만 일단은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저는 뭐 우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 문재인이가 네가 그래? 우리 못 살게 굴어?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도 너 한번 맞춰줘 볼게. 그렇지만 우리가 굴복하는 건 아니야. 우리도 너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아니거든. 우리도 너의 그 수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네 수법대로 네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생각한 거 반대로 그래? 오케이. 우리가 접어두는 것도 굉장히 저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봤더니 경찰이 다분히 고의적이죠. 사실 제가 광화문 쪽으로 가니까 차벽을 3중으로 쳤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는 뭐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길 쪽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저도 그 차벽 사이로 들어가긴 했었어요. 뭐 하여튼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 새끼들이 경찰이 나중에 보면 그게 안 됐었나 봐요. 그런 게 이 차벽을 막아버리겠다고 차벽을 밀었나 본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압사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경찰이 많은데 경찰 한 놈만 차에 달랑 올라가고 뒤로 후진했답니까? 경찰 새끼들 뭘 하고 그걸 안 받냐고요. 아니 악의적인 거죠. 어제 뭐 거기 하여튼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유튜브를 신의 한 수만 잠깐만 봤는데 그 장면을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페이스북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뭐 다행스럽게 그 증거를 남겼고 차량 번호도 다 찍었더라고요. 제가 거기 광화문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을 때도 119가 한 2분인가 3분이나 왔었어요. 그런데 뭐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또 스타렉스가 밀어서 사람을 뭐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고 그런 순환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차도에서 다 밀려갖고 인도 쪽에 이제 저는 그 턱에 걸치고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어떤 남자를 끌고 가갖고 막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저쪽 가까이 내서 잽싸게 뛰어갖고 경찰한테 덤벼들고 막 하니까 사람들 막 달게들어갖고 경찰한테서 그 남자를 떼어놓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경찰한테 덤벼들고. 제가 어제 그거를 보면서 또 이제 뭐 계속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악에 받쳐갖고 막 들어가자 막 차를 흔들고 하는 쭉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집회만 하면서 우리 것만 봤는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것만큼 이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걸 봤고 우리가 초창기에 막 좌파들이 뭐라고 하면 못 참아갖고 막 뛰어가서 싸웠던 그 분노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착잡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냐.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사람들이 좀 더 폭력적이 되는구나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실제로 보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돼 있는 거예요.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우리가 그동안 집회를 해오고 이렇게 난리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 싸울 날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싸우는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저는 도리어 뭐 우리가 주최한 것도 아니었었고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분노 조절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법정에 나가서 막 소리도 지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집회 때 보는 그런 현상은 좀 분노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좀 분노 조절이 되는 그런 상태 이런 걸로 봤는데 거기서 어제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막 바로 가서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막 정말 청와대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참 우리가 그동안 정말 싸워왔던 게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문재인은 절대로 안 되겠다. 막 청와대로 가서 이거 끌어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정말 그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현상이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싸움이 참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사실 제가 어제도 많은 동지들한테 광화문으로 가라. 일반인인 것처럼 해서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집회 금지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가서 뭐 단체에 소속된 것처럼 해갖고 우리를 가시할 게 아니고 나 서울 시민인데 나 이 나라 국민인데 정말 분노해서 이거 못 참아서 난 뛰어나왔다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걸려도 정말 나 개인인데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뭐 문재인이도 그렇고 어제 또 일어난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건도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스타렉스 미친놈이지. 그놈도 마찬가지고 자빨은 뭐 사람 죽이는 살인 뭐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났답니까? 미친놈이죠.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돌진하면 사람 다치는 거 당연히 알 텐데 그 짓을 한 것은 자기가 살인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좁은 사이로 삐쳐나가는데 자기네 동료 보고 거기에 봐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뒤로 후진했다는 건 악의적인 거죠.
한번 너들 맛봐라 이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고 경찰이고. 근데 이제 어제 성창경 씨도 나와서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거 보면서도 앞으로 성창경 씨 안전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완전히 이게 미친 나라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어요. 지금 집회의 자유도 없어요. 응? 그랬는데 우리 공화당이 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생각을 안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을 가서 머리숱 보태시고 이럴 때 정말 사실은 어제 저런 산발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광화문으로 다 몰려갖고 청와대로 한번 행진이라도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만 했다, 이것이 뭐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무모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정강훈 목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니 문재인을 끌어내갖고 문재인을 돌팔매 치어서 죽여서 이거를 순교자를 만들면 더 억울한 거죠.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서 진짜 우리 속았구나, 이건 나라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정말 저것들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저걸 심판해야지, 우리가 뭐를 들고 있다고 해서 행동 거절하고 뛰어 들어가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질 않아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넘어가면서 박 대통령한테 모든 죄를 뒤집으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우파 쪽에서 박 대통령이 잘했으면, 힘을 가질 때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박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임기만이라도 채웠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었어요. 한 번도 박 대통령이 편하게 일을 하도록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쫓겨난 것까지도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정윤회 사건 하면서, 물론 세월호 사건도 났지만 정윤회 사건 나면서 우병우 수석 쳐내면서, 우병우 수석 쳐낼 때도 제가 2016년 8월 달에 봤을 때도 정말 신문에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그때도 정말 대통령을 엄청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결국 우병우 수석 그만두고 나서 청와대가 어떻게 됐냐고요.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무능해서 쫓겨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을 처음부터 꼼짝도 못하게 유승민 하며 이런 인간들이 박 대통령을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결국은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파들 뿐만 아니고 우파에서도 박 대통령을 무능하다 이렇게 점 찍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요. 국민들을 깨우쳐서 정말 박 대통령이 손수도 없게 좌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야금야금 시간을 두면서 박 대통령을 쫓아낼 준비를 하고, 아니 김성태도 그랬잖아요. 안민석한테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탄핵의 과일을 따먹었는데 그 과일을 혼자 따먹으면 안 되지 않냐, 낄낄 깔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무능해서 쫓겨난 게 아니고 이 좌파들이, 배신자들이 박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준비해서 박 대통령을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만들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다는 거, 이거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국민한테 알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당장 문재인을 끌어내서 한 칼에 쳐내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리어 박 대통령은 정말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박 대통령을 거짓으로 내쫓았다, 사기다, 이거를 알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넣었다 뺐다 저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2016년, 2017년에 분냈던 것처럼 앞으로만 쭉 밀고 나가는 거는 저희는 무모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물러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큰일 있을 때도 우리는 물러서는 척 해서 뒤로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전에 7.4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카톡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만일에 조 대표가 안 계시면 나는 탈당하겠다. 저는 물론 공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조 대표 주변에 조 대표한테 어떤 신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을 그만두겠다, 떠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옳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원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조 대표가 안 계시면 뭐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조 대표가 안 계시면 당이 우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악질 지르고 막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사건 하나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분란을 쳐서야 어떻게 당을 유지를 하겠냐고요.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예. 제가 그 법원에 뭐 정경심, 조국 재판이 나오고 하니까 아침에 가끔 이제 거기 나갈 경우도 있어요. 혹시 또 재판에 들어갈까 하고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조국이나 정경심 성토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우리 공화당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왜 조은진 대표를 미워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할 때 뭐 그분은 당원도 아니고 집회를 할 때 자기가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조은진 대표가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지도자 되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조은진 대표 지나가면 제가 뒤로 뭐 물러선다든가 고개를 돌리든가 하지 그냥 조 대표 앞에 뛰어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참 마음들은 다 여러 가지예요. 어제 일도 뭐 별거 아니죠. 우리가 뭐 집회를 184회까지 해갖고 앞으로도 쭉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때그때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하여튼 기자회견 한다고 했으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일찍 광화문으로 가면 어쨌든 광화문에 집회가 여러 군데서 열렸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머리수를 보태주고 문재인한테 협박을 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광화문에 갔고 또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정말 이렇게 우리처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한편으로 정말 든든했어요.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니 뭐 그러고 우리만 그렇게 앞장설 일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합니다. 김기춘 시장님이 2018년 8월 6일 석방 되실 때 제가 뭐 동부구치소 간 건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억울하죠. 제가 그 당시에 소리를 질렀다든가 좌파들한테 덤벼들었다든가 이랬으면 제 자신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반성을 하든가 뭐 생각을 하겠는데 저는 진짜 멀리서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좌파년이 쫓아왔고 제 핸드폰을 뺐고 또 뺐으니까 제가 그 여자 손에 들었던 핸드폰을 제가 다시 뺐고 그러니까 제 손을 잡아 틀어갖고 손가락이 부러진 거죠. 저는 사실 뭐 누구를 원망할 수 이런 입장은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할 몫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 3월 1일 세월호 그 조형물 무너뜨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 뭐 우정찬 기자하고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일찍 갔어요. 그런 상황은 모르는데 나중에 유튜브를 봤지만 그때는 우리가 막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엄청 그 언제 무너뜨리고 신이 나서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결국 그거 경찰들이 다 조사해갖고 재판대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5명 있었고 그런데 그 5명 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본 거는 또 5명인데 한 분은 우리 공화당원이고 4분은 다 자한당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벌금이 300, 500, 700 이렇게 나왔어요. 500까지 700은 아니고 벌금이 300, 500 이렇게 나왔는데 항소심까지는 제가 들어가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구형이 500 떨어지니까 판사님 저 돈 없어요. 저 벌금 때려도 저 벌금 못 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고 때 판사가
벌금을 300으로 깎아줬어요. 이렇게 벌금이 200, 300, 500 나오는 것까지 받고 또 다른 하나 재판 7명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다수였었어요. 예? 근데 안중규는 또 이 재판에 또 걸려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이나 아니 다른 재판 또 그걸로 받았는데 이 재판에 또 걸려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은 제가 추적을 다 안 했고 1심 하는 것만 1심 선고까지만 봤나 그랬는데 그 이유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각자가 마음이 달라서 항소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벌금이 막 몇백씩 나오고 700까지 되는 걸 봤어요. 뭐 1년 6개월 징역에다가 집행유예 나오는 분. 이분은 굉장히 이제 떨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감옥서 간 분도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금 낸 사람도 엄청 많아요. 어?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원들이 벌금 낸 분도 엄청 많고 또 작년 6월 25일 건으로 김동우 씨가 지금 기소가 됐어요. 어? 경찰이 이거를 검찰로 넘겼다고 했는데 22명이나 같이 기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재판이 쭉 설 거예요. 여기에 벌금 나오든가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사실은 다들 당사자가 안아야 될 몫이에요. 아니 우리가 차라리 치고 빼고 해서 다람쥐처럼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못하러 우둔하게 가서 벌금 다 맞고 할 정도로 하냐고요. 뭐 6.25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앞으로 집회든 뭐든 사고든 있을 때 우리는 치고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서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다 개인이 당해야 될 몫이고 뭐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거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당에서 치료비를 내주고 벌금을 내주고 다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당 사정을 아니까 당원들 스스로가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면 자기 스스로 또 감당하기도 힘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 형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또 우리들 마음도 속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사고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네, 경찰한테 불려가지도 말아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변호사다 살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우리 화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국민을 깨우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뭐 어제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을 돌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먼 길을 보면서 국민들을 깨우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뭐 그런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조 대표님이 간담회에서 우리가 8월 30일 창당 기념일인데 기념일 대신에 아마 집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달에 뭐 2번이나 이렇게 집회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 달에 2번 집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도 많고 저는 2달에 한 번씩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좀 어떤 정무적인 일에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다고 하면 저는 뭐 반대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국민을 깨우치고 또 우리 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또 그 나름대로 다들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동지 여러분들은 그냥 당에서 하시는 대로 좀 따라주시고 뭐 지도부가 우리보다 더 고민을 하겠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분란되는 얘기는 그냥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봤을 때 강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17일까지 노는 날이니까 강화문에 17일까지 모이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뭐 오늘의 신문을 보지 않아도 어제만 봐도 충분히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진 않겠다. 저게 아마 우리한테 아마 본보기를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늘 문재인이가 뭐 중국 폐렴을 들고 나서 성질 냈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꼬라지죠. 예. 얼마나 겁이 났으면 아니 지가 집도 들고 나왔고 왜 의사도 있고 그 위생 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문재인이가 들고 나와서 발악을 하는 겁니까? 아주 겁이 나나 보지. 협박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그리고 뭐 종교 집단 얘기하는데 문재인이가 진작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뭐 신세계 그 종교 집단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진작에 격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죠. 지금 해갖고 도대체 몇 달이에요. 몇 달 동안 지금 아직까지 헛소리 하고 앉았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을 계속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속아요. 안 속고 문재인이가 정말 되지 않는 머리 굴리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거기에 맞춰준 거지. 문재인이 기대한 그 반대대로 우리가 맞춰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다든가 속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재인 머리 위에서 논다고요. 예, 문재인의 그 허접한 그 속임수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 되지 않는 머리 굴리느라고 나와서 뭐 종교단체 종교단체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지하철도 막고 다 막아야지. 식당도 다 막고 다 막아야지. 그리고 세종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도 다 막아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우리는 문재인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치고 빠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 동지 여러분들은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런 소모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